자, 제2강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는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거는 그 회사의 자산 상태,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성과는 수익, 뭐 수익성이 좋다 뭐 이런 말 하죠. 얼마나 벌었느냐, 수익성에 대한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는 별 5입니다. 수능에서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또 이거를 안 하면 그 다음 뒤에 있는 단원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기초 단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걸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다음 단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특히 앞부분은. 자, 이 재무상태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식당 하나 오픈하는데도 요즘은 인테리어다 뭐다 하면 한 1억 정도가 듭니다. 요 1억 정도가 드는데 내가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럴 경우에는 빌려와야죠. 자, 4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갚아야 될 거를 부채라 그럽니다. 갚아야 될 돈.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했어요. 6천만 원은. 그래서 요 자기 돈을 회계에서는 용어를 뭐로 통일했느냐? 자본으로. 그래서 요 자산은 식당 오픈하는데 총 1억이 들었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만 원과 내 돈, 자본, 요거까지 합쳐서 자산 등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요. 출제위원들이. 자, 요 개념을 일단 아셨으면 됐고, 그러면 이 자산이 자그마한 식당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자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뒤에 가면 더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정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요 정도만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제일 처음에는 현금입니다. 기업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죠. 요거 돈 없으면 어떤 장사든 힘드니까요. 현금. 두 번째는 보통예금입니다. 아무 때나 뽑아 쓸 수 있는 그 입출식 자유로운에서 요구불예금이라 그러는데, 자, 회사에서는 금고에다 보관하지 않고 위험하니까 반드시 통장에다가 보관을 해서 수시로 뺏쓰고,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다 처리합니다. 이게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어음. 자, 이거는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거. 다른 데서 여기는 경동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경동보일러에서 우리한테 어음을 줬어요. 그러면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반대 개념은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지급어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급어음은 부채가 되고요. 근데 이 어음이 뭐냐? 이 어음이라는 거는 여기 뭐 약속자가 있는데, 언제까지, 여기 날짜, 지급 기일, 여기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 자, 언제까지 얼마, 여기는 88,000원입니다. 얼마를 누구한테 어느 은행에 입금을 시켜놓을 테니까 가서 찾아가시오 하는 약속 증서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길면 1년짜리 어음도 있는데, 자, 요 약속 증서는 약속을 어겼을 때 친구지간에 언제까지 줄게 해놓고 못 지켜도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근데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고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어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음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자, 요것도 우리가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받을 어음은 자산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건 주식입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 우리 전기 공급해주는 업체, 전력공사에서 발행해준 주식인데,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게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요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그럽니다. 요 주식 같은 거는 단기 1년 이내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물론 요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다. 나중에 외상으로 주고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물론 여기 식당 같은 데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뭐 추천서 첨부하면은 아무거나 두 가지 뭐 면제해준다 돼 있는데 보증인 건강진단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경찰서장 보증서, 구청장 추천서 외상 안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외상으로 줬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상품들이 쫙 있죠. 요거 재고 자산 그럽니다. 팔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열장에 있거나 창고에 있거나 이러한 거는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상품. 자, 이 명칭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씁니다. 회계에서는 이름을, 여러분들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신고할 때 이름이 주어지죠. 회계도, 요런 경우는 요 이름으로 하자. 요런 경우는, 아까 뭐 받을러, 외상매출금. 그걸 나는 좀 이상하니까 좀 다른 걸로 바꿀래. 안 됩니다. 사람 이름처럼 통일시켜서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뭐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요거는 카드 계산하는 단말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책상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만 나왔네요. 이거 비품이에요. 자, 요거는 노트북. 요 사람 보지 말고 요 노트북, 책상, 의자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이름은 비품으로 통일하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과 운반구의 합성어입니다. 자동차, 업무용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 여기다가 운반구는 뭐가 들어가느냐? 카트라이더 많이 하는데 마트에 가면 애기 태워서 다니는 거. 요게 카트입니다. 어떤 엄마는 보니까 카트에 애 올려놓고는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 잊어먹는 사람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자, 이런 걸 합쳐서 차량과 운반구. 그 다음에 건물. 그 밑에 주차장을 포함한 이게 토지. 이런 거 공식 명칭입니다. 건물, 그 다음에 토지. 이렇게. 자, 자산 종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할 거고요. 자, 부채. 우리가 갚아야 될 빚. 빚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차입금. 근데 앞에 단기가 붙었습니다. 1년 이내에 우리가 갚기로 해서 차용증 써주고 빌린 겁니다. 저기 금융기관에서 빌려야지. 조직폭력배들한테 사채 빌렸다가는 그 길거리에 막 붙여놓은 거 신체 포기각서 써야 됩니다. 그런 거. 자, 정상적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타인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상환기간이 1년 이내면 단기 차입금 5글자 이거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 또 아까 이거는 뭐에 반대죠? 외상 매출금의 반대입니다. 외상 매출금의 반대. 단기 차입금의 반대는 단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이건 빌려준 거. 이거는 빌려온 거. 자, 외상으로 상품을 샀을 때 갚아야죠. 안 갚으면 와서 멱살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아까 뭐에 반대였죠, 이거? 받을 어음에 반대죠, 이거. 반대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상품을 사고 언제까지 어느 은행에 넣어둘 테니까 찾아가시오 하는 거. 요거는 지급어음, 빚이 되는 겁니다.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하얀 은팔찌 예쁜 거 끼고 숙식 새끼다 제공해주는 큰 학교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미지급금. 자, 나중에 갚기로 한 거다. 성격은 아까 외상매입금하고 비슷한데 틀린 점이 있어요. 요거는 상품일 때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갚기로 한 건 성격은 같지만 상품이 아닌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팔았고 외상값 수금해야 될 거, 상품인 거 아닌 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석하려면. 그래서 상품이 아닌 거에 대해서 미지급금이라는 이름을 쓰자 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부채고요. 지금 개인 기업일 때는 자본은 자본금 하나. 그러니까 순수한 사장님 돈이에요. 개인 기업일 때는.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수십 명에서부터 수만 명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하죠.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놀아먹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본 종류가 자본금 외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뭐 기타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자, 자본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 돈, 개인 기업의 기준입니다. 식당 차릴 때 1억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4천만 원을 뺀 순수한 자기 돈 6천만 원, 이게 자본의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이제 경영성과 들어가겠습니다. 경영성과는 자산부채 자본은 여러분들이 감을 잘 잡아요. 보통 설명해 보면. 근데 수익하고 비용 들어가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수익은 아까 식당 같은 경우 1월 1일 날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야. 근데 그중에 순수한 내 돈은 6천만 원이었어. 이제 12월 31일 장사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식당 전체적인 거 한번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오더라. 그중에 은행 대출금 딱 빼고 나니까 이 돈이 불어났어요. 한 8천만 원으로. 그럼 2천만 원 벌었어요. 근데 처음과 끝은 계산이 되는데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산부채 자본으로 하면.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일매일 매상을 표시하는데 오늘 얼마 팔았다. 다 적어놓습니다. 그 전표 같은 거 딱 모아가지고. 그걸 1년치 합치면 총 수익. 자, 매출액 같은 거. 바쁘게 장사해서 벌어들인 매출액 전부 1년치를 합치면 그게 총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식당 운영하다 보면 또 재료비도 나가고 급여도 나가고 알바비 나가고 공과금, 세금, 전기세 다 내야죠. 다 내고 나서 그걸 딱 뺐더니 그 금액이, 요 금액을 합쳤더니 이게 비용이 1억 6천만 원, 1년간. 그러면 자, 단순 계산해서 여기에서 요거 빼면 내가 얼마 벌었다가 딱 나오죠. 요렇게 계산하는 게, 자, 수익 개념은 대표적인 게 상품 매출입니다. 벌어들인 거,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 그게 비용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벌기 위해서는 써야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요걸 가지고도 우리 1년 동안 얼마 벌었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수익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아까 매출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팔아가지고 1년 동안 총 벌어들이는 거. 그때 판매한 거를 그 판매해서 손님한테 받은 돈을 매출액. 그다음 호텔 같은 데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방 빌려주고. 자, 노가다 뛰는 거. 그거 자기 몸으로 해서 뭐 장기 팔아서 돈 받는 게 아니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당을 받았다. 그게 매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아까 매출액에서 원가 있죠. 식당에서 뭐 먹는 장사 반이 남는다 그러면, 자, 설렁탕 한 그릇이 8,000원이다. 재료비라든가 요게 4,000원이다 면 4,000원 남는 거. 그게 상품 팔아서 남긴 이익, 상품 매출이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많지는 않은데요. 수수료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알선해 줬어요. 부동산 중개업. 뭐 3% 5% 이렇게 수수료 받죠. 중개 양쪽에다 해주고. 그 부동산 그쪽에서는 장부에 매출액이 수수료 수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수익으로 하자. 반대로 우리가 사무실 빌리면서 중개 수수료 줬다. 그때는 반대 개념이 수수료 비용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자, 그 다음 임대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임대함 건물에 막 써붙여놨죠. 그 써붙인 사람은 주인이 써붙인 겁니다. 빌려줄게 사무실 월세 내고 들어와. 자, 그럴 때 집세를 받았다. 임대료. 요거 반대 개념이 뒤에 나오는데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임차료예요. 임차하고 임대료를 막 헷갈려요. 처음 배울 때는. 임차는 빌린 사람, 빌렸다라는 그 월세를 주면 임차료. 받은 사람은 임대해 준 거니까 임대료. 임대해 주다. 딱 생각을 해요. 임대해 주다. 요건 빌린 거다. 차입금 할 때 요 차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은행에다 돈 두면은 또 이자가 조금씩 붙죠. 그걸 장부에다가 에이 귀찮다고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빼버릴 게 아니고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자비. 금액이 적고 발생 빈도가 적은 기타의 수익. 뭐 어쩌다 보니까 풋도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게 다 일일이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복잡해. 에이 우린 다 합쳐버릴래. 뭐 예를 들어서 임대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도 회사에 따라서는 수수료 수익이 1년 해봐요. 몇만 원 안 돼요. 에이 붙여버리자. 자비익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리한다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된다는 거고요. 자, 이게 대표적인 수익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 종류를 한번 볼까요? 비용은 많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뭐 상품 매출이 외에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이자 수익, 상품 매출이 뭐 이 정도인데 비용은 종류가 많습니다. 우선 아까 식당에 설렁탕 한 그릇 뭐 8,000원인데 원가가 4,000원이다. 그걸 매출 원가라 그래서 비용으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바비라든가 직원들 월급 준 거, 급여 이렇게 합니다. 요건 아까 수수료 수익의 반대, 수수료, 비용, 집세 준 거는 임차료. 반대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달달이 물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인데 이자 수익의 반대입니다. 이자를 받은 건 이자 수익, 준 거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사무실에 업무용 전화요금 있죠. 핸드폰 요금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사용료, 통신과 관련된 건 다 묶어서 통신비. 간혹가다 DM 발송하는 경우 있죠. 우편 요금 들어갈 때 있잖아요. 통신비로 넣으면 됩니다. 통신 목적에 들어간 비용들.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세 가지가 묶여진 겁니다. 수도세, 삐광자, 전기세, 그 다음에 가스나 난방비, 열, 수도, 광열비 이렇게 다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출장 보낸다, 출장비를 여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내 출장이 아니고 시내 가까운데 뭐 은행 갔다 오고 해서 택시비, 지하철 요금 들었다, 교통비 묶어서 여비, 교통비. 소모품비 사무실에 보면 복사용지부터 시작해서 소모돼서 없어지는 물건들 많죠. 지금 이 분필도 이거 소모품입니다. 요거를 써서 없어진다 그러면 비용으로 봤을 때는 소모품비. 운반비, 택배 발송할 때 있죠. 퀵서비스 이용해서 물건 빨리 보낼 때 운반비. 그 다음에 업무용 우리 차량 보험 들어야죠. 건물도 화재보험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다 보험료로 묶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면 부가세 내야 됩니다. 노점상을 빼고는 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니까. 왜냐하면 주소가 없잖아요. 주소가 없는데 길거리에서 하는 건데 세금을 부과를 못하니까 단속하는 거고요. 자, 세금 내는 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세, 부가세 뭐 내는데 자동차 세금도 내요. 공과가 붙었어요. 공과금의 줄임말입니다. 뭐 적십자 회비, 상공회의소 회비 이런 것들은 공과금. 세금과 공과 묶어버린 겁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자동차 뭐 물론 차량 유지비라는 것도 있지만 건물, 그 다음에 컴퓨터 여기 고쳤을 때는 수선비. 그 다음에 그 외에 잡스러운 거 뭐 신문 떼금 뭐 이거 따로따로 다 쓰기 뭐 귀찮아요. 식대 몇 푼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다 합쳐서 그냥 잡비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장부를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장부를 작성해서 얼마 벌었냐 정확하게 분석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를 때려칠 거냐 계속 할 거냐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 벌었냐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하나, 그게 재산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운 수익과 비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손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재산법부터 볼게요. 12월 31일 날, 자, 여기 12월 달력 있습니다. 이번엔 제과점으로 업종 전환했습니다. 이 사람이 1월 1일 날 1억 들어가지고 제과점을 차려서 은행 대출 4천만 원, 그래서 순수하게 1월 1일 날 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빵집 오픈했을 때 순수한 자기 돈 요게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월 1일이니까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 돈은 자본금이라 그랬죠. 기초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요게 1월 1일 날 요 사장님이 순수하게 요 빵집 차렸는데 들어간 사장님 돈. 그리고 12월 31일 날 드디어 셔터 내리고 계산해 봤어요. 자산은 2천만 원 불어났어요. 뭐 냉장고도 큰 거 사고 기계도 더 좋은 거 사고 매장 인테리어도 조금 더 해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자산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은행빚은 절반 갚았습니다.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순수한 사장님 돈은 1억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1억. 자, 요거를 기말자본이라 그럽니다. 기말자본금. 사장님 돈이 12월 31일에는 1억 원이 됐더라. 그러면 딱 계산이 나오죠. 처음에 1월 1일 날 시작할 때 기초에는 6천만 원 갖고 사장님 돈 6천만 원 갖고 장사를 시작한 게 1억 원이 됐다. 뭐 대충 계산되죠. 얼마 벌었어요? 4천만 원. 돈다발 앞에 다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기말자본 1억 원에서 기초자본을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거. 요게 바로 재산법. 그래서 기말자본 1억 마이너스 기초자본 6천만 원은 당기순이익 4천만 원.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많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재산법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장사하다 보면 오히려 적자 나는 사람이 많죠. 요즘 자영업자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됐어요. 기초자본은 내가 6천만 원 했는데 기말자본이 4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2천만 원 손해봤죠. 기초자본이 더 많은 거. 오히려 자기 돈 까먹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2천만 원을 당기 순손실 그럽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 이거를 더 수익으로 돌릴 방법이 없다면 빨리 정리해야죠. 계속 적자 보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다 자기 초기 투자본, 기초자본을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땐 길거리 나왔는 거죠. 자, 그러면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012년 문제입니다. 출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별 4, 근데 어떤 때는 별 5이라고 보고 싶기도 해요. 시험 문제 거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개인기업인 땡땡 상점이 기별 재무상태 관련 자료와 2기 말, 1년 단위로 봅시다. 첫 해, 두 번째 해, 자본금 계정이다. 가이 금액으로 오른 것, 제시된 자료 위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점인데,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3점짜리면. 수능 문제는 20문제 중에 3점짜리가 한 3분의 2, 40%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2.5점, 2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구하라고 하는 건 가입니다. 요거. 제2기 두 번째 해. 요게 만약에 2013년이다 하면 요건 2014년 되는 거죠. 2014년 기말 자본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그러면 계산해보고 자료는 여기도 있습니다. 2013년도 순이익은 1,000원 벌었어요. 추가 출자액 3,000원. 그 다음에 2014년도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갖다 쓴 돈이 2,000원. 인출금. 그리고 자본금 계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요 자본금 2기니까 2기 기말자 요 가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본금 계정은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이죠. 자, 여기 증가 감소인데 자본이 증가한 거, 그 다음에 감소한 거, 빼고 나면 남는 거, 순수한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자산, 부채, 자본 가지면 이 부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답이 나오죠. 그거 4,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구할 수가 없죠. 두 개가 비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2,000원만 있어요. 근데 여기 힌트가 뭐냐면 요거를 봐야 됩니다. 순이익이 1,000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순이익이 1기. 그 다음에 추가 출자 3,000원. 요걸 여러분들 쉽게 계산하는 방법. 1기를 그냥 한 달로 한번 볼게요. 1월 달에 내 주머니에 기초 자본이 4,000원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고모를 만났어. 고모가 야, 너 용돈 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3,000원 줬어. 그러면 원래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거는 내가 1월 달에 4,000원이었는데 고모한테 용돈 추가로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내 돈이 얼마 되는 거예요? 주머니 있는 돈이 7,000원이죠? 7,000원인데 거기다 이익이 1,00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익이 1,000원 생기면 이제 주머니에 돈 얼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용돈이라고 봅시다. 아빠가 또 용돈 추가 1,000원 딱 줬어. 이제 내 돈은 8,000원 되는 거죠. 자, 1기 기말에 가서 이게 내 돈이 8,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자본금 사장님 돈. 여러분들 주머니에 용돈. 처음에 엄마가 준 거는 1월 1일 날 4,000원 줬는데 중간에 한 1월 10날 고모한테서 3,000원 추가받고 그 다음에 개인기업에서 이익 생기면 사장님이 다 먹어요. 그 다음 엄마한테도 추가로 용돈 1,000원 더 탔어. 거짓말해서.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사장님 돈, 이게 8,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말 자본은 내년도, 자, 1월 31일 날 8,000원인데 2월 1일 날 됐어. 그러면 2월 달이 기초가 되죠.
순수한 2월 달에 내 돈이 8,000원 여기로 옮겨옵니다. 요게.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자, 요 전기 2월이 그러면 이거죠? 요거. 8,000원. 2기입니다. 지금 요거 2기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요 전기 2월은 지난달에 쓰다가 남아서 넘어온 돈. 요게 8,0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본금 계정 요거 두 개 합치면 차변이 11,000원이 되는 겁니다. 요 손익은 어디서 왔을까? 자, 이거 2기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어쨌거나 11,000원. 차변 대변 금액은 같아야 됩니다. 회계에서. 11,000원. 근데 여기서 쉽게 하나 생각할게요. 2기, 그러니까 2월달로 보자. 2월달에 인출금,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갖다 쓴 돈. 여러분 주머니에 용돈 8,000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떡볶이 친구들한테 쐈어. 2,000원 나갔어요. 그러면 요 인출금 여기 있잖아요. 요게 요거예요. 2,000원.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11,000원에서 2,000원 빼면 얼마예요? 9,000원이죠 이거. 8,000원에서 9,000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익이 생긴 거 사장님이 다 먹습니다. 이번 달 2월 달 용돈 3,000원 탔어. 친구들한테 떡볶이 2,000원 쐈어. 그래서 1,000원 이번 달에 더 남았죠. 그러니까 자, 기초자본금은 8,000원이었는데 기말자본금은 9,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도 맞고 정답은 요 차기 2월 요거 9,000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문제를 비비고 나서 그러니까 3점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막 빠져들고 하다 보면 한 문제당 1분꼴 주거든요. 헷갈려요. 이럴 때는 1월달 내 용돈, 2월달 내 용돈, 엄마가 준 거 순이익은, 인출금은 내가 쓴 거. 그렇게 계산하면 주머니에 얼마 넣고 썼고 또 넣고 고모가 추가 출자. 이건 고모가 나한테 별도로 또 주니까 또 내 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요 정부에 하나씩 비교하면서 찾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손익법입니다. 아까는 재산법으로 해서 문제를 봤던 거고요. 자, 1년 동안 매상, 식당의 총 매상, 판매한 금액, 그걸 총수익, 그게 2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2억 벌기 위해서는 식재료도 사오고 직원 월급 주고 공과금해서 이거 다 합쳤더니 8천만 원, 6천만 원, 2천만 원 하니까 1억 6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걸 뺐습니다. 2억에서 1억 6천만 원 빼니까 웬만한 월급쟁이 정도는 나왔어요. 4천만 원. 원래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당기순이익. 자, 손익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굳이 하느냐. 요거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매출액이 이 식당이 가장 많이 매출이 좋았던 때가 언제야? 1월, 2월, 3월 다 분석도 가능합니다. 월별로 뽑을 수도 있어요. 요일별로도 나옵니다. 어느 요일이 가장 많을까요? 보통 금요일. 왜? 사람들이 식당 가서 소주 한잔하고 다 걸치고 그 다음에 자기 메뉴가 계절별로 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수익을 더 얻으려면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야, 여름철에 너무 안 돼. 여름철 메뉴만 바꿔볼까? 또 저녁에만 손님이 와. 그러면 점심 메뉴를 바꿔볼까?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면 그냥 점심 메뉴 따로 저녁 메뉴 따로 이거 그냥 장난으로 한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민한 겁니다. 메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장부를 보면서 분석하고 통계하고 방법을 찾은 식당들 보면 똑같은 골목에서도 어느 식당은 사람이 바글바글이고 어떤 데 가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이상하게 가기가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를 작성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 대책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려면 손익법도 필요한 겁니다. 재산법은 처음과 끝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게 바로 회계입니다. 그리고 손익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과 재산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이 하나는 과정을 보고 하나는 원인 결과로 해서 따져서 봤지만 결과는 당기순이익이 똑같아야 돼. 틀려.
그러면 장부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가 복식부기가 참 과학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몇백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문제. 요거는 2014년 가장 최근 수능 문제입니다. 자, 2점짜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은 개인기업인 땡땡 상점의 2011년 기초재무상태. 요거 기초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상태가 나왔습니다. 경영성과, 여기 수익비용 1년치. 요거는 1월 1일 거. 이걸 가지고 기중자본 변동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기말자본을 계산한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기말자본. 시험 볼 때 동그라미 딱 쳐요. 우리가 지금 뭘 찾아야 되는지. 자, 제시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봅시다. 자,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에는 재산법하고 손익법 공식을 쓰는데 손익법 공식으로 하면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하면 당기 순이익 나오죠. 5만원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재무상태니까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면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죠. 20만원. 자, 요게 기초자본금입니다. 요거 기초자본금.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기말자본이에요. 기말자본 들어간 공식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되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인데, 자, 당기순이익은 알아요. 5만원. 기초자본도 압니다. 20만원.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너무 쉬워? 이게 X로 놓았을 때 함정을 파놨습니다. 추가 출자가 2만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사장님 돈이 기초자본에 사장님이 자본을 더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2만원 더 해줘야죠. 여러분, 아까 용돈 엄마한테 20만원 받았어요. 그 돈으로 이제 한 달 용돈 써야 돼. 근데 아까 고모가 아이고 우리 귀여운 조카 엄마한테 말하지 않을게. 용돈 해. 2만원 받았는데 집에 가서 말 안 해요. 주머니 돈 22만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뭐 용돈을 받았든가 뭐든가 해서 용돈을 5만원 추가 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1월 말 되면 자기 주머니 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만원에 5만원 더하면 27만원. 27만원.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12월 31일 날 내 용돈이 27만원이에요. 처음에 1월 달에 엄마한테 받은 용돈이 20만원. 고모가 아이고 이쁜 조카해서 2만원 줬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하면 얼마가 이번 달에 용돈을 얼마 받은 거냐? 5만원 더 받은 거죠. 엄마한테. 자, 이런 식의 공식에 대입하면 나오는데 추가 출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자본금에 더해서 계산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그러면 빼면 자, 기말자본은 27만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간단합니다. 공식에 대입하는데 추가 출자, 인출은 빼고 추가 출자는 더하고 기초자본금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개인기업인 땡땡 상점이 자본 변동과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위 금액 3점짜리입니다. 좀 비비 꼬았다는 소리죠. 2012년도 수능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여기 우리가 구할 거는 가가 어디에 있느냐? 제5기. 요거를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우선 총수익 60만원, 총비용 40만원,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이죠. 기초자본 20만원. 자, 용돈에다가 고모가 추가로 용돈 줬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30만원 있는데 기말자본은 얼마냐? 기초기중이니까 요거 연관시켜서 계산할 수는 없는데 또 이번 달 용돈 받았어요. 이건 지난달 거. 이번 달 용돈 받았어요. 20만원 추가되면 이거에다가 10만원 더해지고 20만원 더 더해지겠죠. 그러면 얼마? 요 금액이 얼마? 50만원 되죠. 지금 현재 이번 달 내 용돈 1월 1일 날 받고 2월 1일 날 또 20만원 추가로 받는데 고모까지 70만원 추가 더 줬어. 50만원. 자, 그
그 다음에 요 기말 자본이 요 기초 자본이 되겠죠. 왜? 이거 3월 달이면 요거 4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50만 원이라는 소리죠. 이번에는 고무도 안 보여, 안 줘. 자, 이번 달 또 말일날 되면 용돈을 또 줘. 엄마가 얼마 줬냐면 30만 원 더 줘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을 용돈 또 추가로 왜? 이익이 생기면 사장이 다 먹어. 그 사장 용돈이 불어난 거. 그럼 80만 원. 80만 원이 5월 달 또 쓸 수 있죠. 기초자본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가 준 게 아니고 적자가 났어요. 비용이 많아. 야, 아빠 교통사고 나서 우리 집에 돈이 없다. 오히려 너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내놔. 20만 원 빼가버렸어요, 엄마가. 여러분들 어릴 때 세배할 때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죠? 엄마한테 맡겨라. 나중에 다 줄게.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야 돼요. 20만 원 오히려 주머니에서 빼가버렸어요. 그러면 20만 원 줄어들면 60만 원. 자기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공식에 대입하면 이게 나오는 것들이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인데 순손실이니까 오히려 기초자본이 더 줄어들어서 기말자본이 돼버릴 거예요. 공식에 대입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용돈 받고 계산해도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 6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점짜리도 이거 잘만 머리 굴리면 어렵지 않게 수능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있는 애들 수능 문제, 수학 한 문제 더 추가로 맞으려면 3점짜리 맞으려면요.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해 한 문제 더 맞아요. 자, 이번엔 4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2012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다음은 개인기업인 땡땡 상점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이 금액으로 오른 것은 요거와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인데 기말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기말 자산부채자본, 기말 부채자본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초 1월 1일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기초에 내 돈이 사장님 돈이 3,000원 있었어요. 그 다음 여기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손익법으로 계산하면 수익이 3,000원, 비용이 2,000원이니까 사장님 얼마 벌었어요? 500원 벌었죠. 그죠? 자, 그러면 500원 벌었으면 사장님 기말에 사장님 돈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 3,500원 되는 거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건 얼마예요? 2,000원. 이거 너무 쉽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요런 3점짜리면 다 1등급 맞겠다. 아주 땡 잡은 문제입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 기본 개념 알고 있으면. 자, 다음 문제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자, 2011년 수능 문제고요. 개인기업이 땡땡 상점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어쩌고저쩌고 가이 금액으로 오른 것. 가는 총수익을 찾아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기, 2기, 3기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한 회계 기간은 1년 정도 합니다. 1년 정도 하는데 편의상 한 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월, 2월, 그리고 3월, 그리고 용돈이라고 생각합시다. 용돈. 그리고 이익 생기면, 당기순이익, 이익 생기면 받는 거를 엄마가 용돈 주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엄마는 그냥 원래 얼마 딱 한 게 아니고 기분 내킬 때마다 집안 사정에 따라 더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봅시다. 기말이니까 1월 31일이에요.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친구한테 꾼 거 있어. 4만 원 빼면 1월 31일 기말 자본. 현재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지만 친구 거 갚고 나면 6만 원이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로 넘어왔습니다. 2월 1일 되면 요 순수한 내 돈이 다시 이번 달 쓸 수 있는 용돈이죠. 기초 용돈, 기초 자본 6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꾸로 한번 볼게요. 제3기 3월 기초니까 3월 1일 내 주머니에 15만 원 있어. 갚아야 될 친구한테 꾼 돈이 7만 원이요. 빼면 8만 원이 내 용돈입니다. 기초
자본. 3월 1일 기초에 내 용돈이 8만 원 있어요. 자, 2월 1일과 3월 1일 사이에 중간에 2만 원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본다면 엄마가 나한테 용돈 2만 원 2월 말일 날 용돈 2만 원 더 줬구나. 그러니까 3월 1일 날은 쓸 수 있는 돈이 8만 원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3점짜리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중간에 변수를 하나 줬어요. 인출금이라는 거. 인출금은 자본의 반대계, 자본금하고 똑같은 거지만 자본의 증가는 대변인데 이건 차변에 있다는 거는 자본을 갉아먹는 거. 쉽게 말해서 친구들한테 떡볶이 쏜고, 야, 내가 오늘 떡볶이 쏠게. 지 주머니 용돈에서 10,000원 쏴버렸어요. 자, 요래 쓸 때 과연 엄마한테 추가로 받은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거지. 자, 추가 출자액은 여기에다가 고모가 더 줬어. 그럼 내 돈이 더해지고, 이건 추가 출자액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건 빼야죠. 자, 인출금 10,000원을 빼면 2월 1일 날, 물론 이거 기중이지만 기중에 뭐 2월 한 15일경이라고 쳤을 때 내 돈은 5만 원까지 줄어들었었어요. 5만 원까지 줄었었는데 3월 1일 딱 보니까 8만 원이 있어. 그럼 얼마한테 2월 말일 날 얼마 용돈을 더 받은 거냐면 3만 원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이 8만 원이 되는 거죠. 자기 돈이. 근데 요거를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요거 당기순이익이란 말이죠. 당기순이익은 요 총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러면 총수익이 얼마가 돼야 이익이 3만 원 나요? 9만 원. 그래서 총수익은 9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초자본금에서 추가 출자는 더해요. 고모한테 특별 보너스 받은 거. 인출금은 빼요. 빼고 나서 기초자본금을 다시 한번 재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말자본을 찾거나 당기순이익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거는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자, 3점짜리 약간 비비 꼬았는데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 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재산법, 손익법 공식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추가 출자하고 인출금이 핵심입니다. 요 두 가지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러면 3점짜리가요 20문제 중에 한 5문제, 6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2점짜리 맞고 3점짜리를 몇 개를 더 맞느냐, 2-3개만 더 맞아도 1등급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